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먼저 저희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할 건데, 그걸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모델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할 거고, 간단한이라는 의미는 시퀀셜 API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시퀀셜 API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좀 더 나아간 텐서플로우의 펑셔널 API, 그 다음에 실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API에 대해서도 좀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진행을 할 거고, 각 한 가지당 주피터 노트북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먼저 이 텐서플로우 활용한 간단한 모델 학습. 텐서플로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텐서플로우는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진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 라이브러리고요. 구글 브레인 팀에 의해서 개발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텐서플로우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케라스라는 걸 많이 쓸 텐데,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API 중에 하나고, 딥러닝 모델을 좀 예전에는 사실 이 하나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포워드 그런 것도 가야 되고, 백프롭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안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 거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케라스라는 걸 또 쓸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텐서플로우가 좀 헷갈려요. 왜냐면 버전 1이 있었고 버전 2가 새로 나왔는데, 버전 1은 뭐 보면은 좀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버전 2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버전 2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 뭐 도큐멘테이션 같은 거 찾아보거나 하실 때 버전 1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버전 2에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보시고 그런 거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레거시 코드 같은 경우도 버전 1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버전 2에서 돌리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버전 좀 유의하셔서 도큐멘테이션 보시거나 레거시 코드 이렇게 쓰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텐서플로우 도 있지만 이제 파이토치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사실 요새는 뭐 리서치 쪽에서는 이제 파이토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텐서플로우 버전 2하고 파이토치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만 할 줄 알면은 다른 것도 대충 뭐 그냥 조금씩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라는 것도 있고, 파이토치는 메타 페이스북에서 관리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겠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을 아무리 뭐 간단한 걸 하든 복잡한 걸 하든 요 플로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모델 컴파일하고, 트레이닝 돌린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성능이 뭐 잘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저희는 이제 간단한 토이 데이터 세트하고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갖는 모델을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엔드 투 엔드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준비. 데이터 소개를 하면 이제 패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예요. 패션 엠리스트에서 이제 엠리스트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엠리스트는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쓴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0.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뭐 그런 태스크를 갖는 데이터셋이었고, 근데 이게 너무 쉽다. 숫자 구분하는 건 너무 쉽다. 그래서 이제 패션으로 해보자. 그래서 옷을 가지고 10가지 종류의 옷을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를 갖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총 7만 장의 데이터가 있고 28 곱하기 28 흑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채널이 이제 RGB 보통 3개로 하는데, 빨강 채널, 뭐 녹색 채널, 파랑 채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얘는 흑백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냥 0하고 1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총 10개의 클래스가 구분되는 말씀드렸고, 보통 저희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데이터 이렇게 나눠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6만 장을 트레이닝할 때 쓰고 그다음에 10,000장을 테스트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트레이닝할 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봤던 시험을 볼 때 공부했던 거 나오면 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꼭 그렇지 않지만 컴퓨터는 똑똑하니까 네. 공부했던 걸 보면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봤던 것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못 봤던 거를 10,000장을 따로 준비해서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만 장, 10,000장 나눠서 한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는 강의를 좀 들으셨으니까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모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에서 뭐 신경망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거를 가장 뭐 잘 표현하는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이기도 하고 제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뭐 풀리 커넥티드라고도 하고 뭐 케라스에서는 덴스라고 부르고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리니어나 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은 사실 각 노드에 연결돼 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형대에서 말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거든요. 간단하게 이걸 좀 펼쳐서 보면 그냥 매트릭스 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덴스나 리니어 뭐 이런 이름이 나온 거이기도 하고 풀리 커넥티드는 각 노드가 다른 노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뭐 나중에는 뭐 서로 각 노드가 다음 노드하고 연결이 안 되는 뭐 그런 네트워크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차차 배우시게 될 거고 오늘은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액티베이션은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게 다 무조건 리니어한 그런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리니어한 형태로 가게 되면 저희가 뭐 이 리니어한 어떤 표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2차, 3차, 뭐 아니면 익스포넨셜 이런 거는 잘 근사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넌리니어리티를 추가해 주는 게 액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렐루라는 것도 있고 소프트맥스라는 것도 있는데 렐루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이 플러스면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면은 그냥 0으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맥스는 이거는 이제 흔히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클래스 10개다. 그러면 각 클래스가 맞다 아니다 이 확률을 이제 뱉어내 주기 위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옷이 10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신발이다 아니다 하는 뭐 그런 확률 분포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 어떤 각 클래스 이게 GI가 최종 어떻게 보면은 결과값이거든요. 결과값에 익스포넨셜을 취한 거가 분자고 각 클래스별로 다 더한 게 분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익스포넨셜 취한 다음에 확률 분포를 나타내주는 그런 함수다. 그래서 이게 액티베이션이고 그다음에 드랍아웃도 있는데 드랍아웃은 저희가 이 머신러닝 할 때 좀 가장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오버피팅이에요. 트레이닝한 데이터만 되게 잘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못 본 거는 가면은 잘 못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쓸모가 없겠죠. 왜냐면 나는 뭐 하나를 보면은 2개를 알고 싶은데 얘는 하나를 보고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2개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 드랍아웃은 이거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요 10개 중에서 뭐 3개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0으로 만들어서 얘에 너무 트레이닝이 좀 편중되는 걸 막는 뭐 그런 원리인데 얘가
인퍼런스 할 때도 이걸 뭐 영어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못 본 데이터가 왔을 때는 최대한 다 써야 되겠죠. 그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는 비활성화된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LP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드랍아웃 이 세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걸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 컴파일인데요. 여기서는 뭐 로스나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하는데, 로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분류를 하고 싶다. 분류를 하고 싶으면은 분류가 최대한 잘 되게 어떤 그거를 이제 수량화를 한 거죠. 수량화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true class distribution하고 내가 예측한 거에 디스트리뷰션하고 곱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중간에 로고도 취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잘 맞췄으면 둘이 곱해서 이게 커지겠죠. 잘 못 맞췄으면은 이게 좀 작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맞추면은 이게 점점점 작아지도록 하는 게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세한 원리는 수식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SGD라는 건데, Stochastic Gradient Descent.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백프롭을 어떤 파라미터든 그냥 동일한 웨이트로 그냥 주는 그런 게 이제 SGD인데, 이 애담 옵티마이저는 SGD에서 좀 파라미터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어떤 파라미터는 좀 학습이 빨리 되고 어떤 파라미터는 좀 천천히 되니까 그런 걸 좀 어댑티브하게 가져가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담을 쓰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트레이닝을 돌려서 결과 잘 나오는지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거 돌리고서 근데 뭔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뭐 모델을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로스 펑션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로스가 줄면 줄수록 뭔가 모델이 좋아져야 되는데 줄면 줄수록 뭐 모델이 안 좋아져. 뭐 이런 식으로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모니터링 해야 되냐? 로스나 뭐 어큐러시, 그다음에 뭐 다른 매트릭을 직접 정의를 해가지고 트레이닝이 잘 되면은 매트릭이 뭐 이런 방향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걸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스는 감소하고 어큐러시는 증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가면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좀 하다 보면 좀 지루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네. 트레이닝 한번 돌리면은 뭐 1시간이면 빨리 끝나는 거고 뭐 2시간, 3시간 뭐 하루 종일 돌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게 좀 지루한 과정이고,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 좀 난감해요. 네. 그러면 뭐 끄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죠. 일시적인 등락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앞으로 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도 같이 봐야 돼요. 오버피팅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밸리데이션에서는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나 어큐러시 같이 확인을 하면서 밸리데이션 로스도 줄어들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실습 소개. 네. 그러면은 간단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코드로 넘어갈게요. 이 프랙티스 MLP 디스트라고 되어 있는 노트북 열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열었죠? 네. 설치 다 하셨어요, 근데? 설치, 아니면 콜앱 쓰시는 분? 아, 콜앱 쓰시네? 네. 콜앱으로 하시는 게 편하긴 편할 텐데, 뒤에 가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타임아웃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유념하셔서 하시고,
최대한 저희가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효용성이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토이 데이터 셋만 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요. 뭐 프로젝트도 하고 하실 거면 뭔가 뭐 모바일 넷이라든지 뭐 레지넷이라든지 그런 것도 쓰셔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려면 좀 그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스 들어가고 주피터는 한 번씩 써보셨어요, 근데? 아예 처음이세요? 처음이세요? 네. 여기 셀에다가 커서 놓고 Shift 엔터 누르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실행이 되고 그럼 뭐 이렇게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텐서플로우가 임포트가 됐다는 거예요. 얘를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코드를 다 미리 써놓은 게 아니라 일부는 지금 같이 하려고 이렇게 빈칸으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keras.dataset.fashionMlist라는 걸 하면 keras에서 제공하는 fashionMlist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다. fashionMlist라는 어떤 오브젝트 형태로 받아오는 거고 fashionMlist.loadData라는 걸 쓰면은 이게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셋 이렇게 받아오는 건데 마우스 커서 어디 갔나? 이거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거 하면은 먼저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이렇게 나와요. 근데 트레이닝은 또 데이터가 X고 그다음에 레이블 어떤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사진이 뭔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각각 X하고 Y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마찬가지 포맷으로 나오죠. 테스트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닝 요게 6만 장의 이미지와 6만 장의 레이블이 있는 거고 테스트가 10,000장의 이미지와 10,000장의 레이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네. 클래스 네임은 뭐 이게 이제 각각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옷 종류들 되겠죠. 티셔츠, 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 테스트 나눠져 있지만 트레이닝을 또 진짜 트레이닝하고 밸리드 트레이닝 하면서 이게 잘 되는지 좀 보고 싶은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고 싶어요. 애석하게도 여기서 그냥 바로 제공을 해주진 않고 우리가 직접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sklearn, scikit-learn의 이제 모델 셀렉션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서 요거 xtrain, ytrain을 80대 20으로 나눠서 80은 트레이닝, 20은 밸리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모델 셀렉션 점 트레인 테스트 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 여기에다 이제 x하고 y를 넣어주면 돼요. x 넣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20%로 하겠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알아서 80대 20으로 나눠주는 거고 나눠지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먼저 데이터부터 트레인 밸리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나눠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Y 레이블이 아니라 링크.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하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런 신발 같죠? 네, 신발이 들어왔구나. 뭔가 데이터 이렇게 생겼고, 뭐 이게 잘 들어온 것 같네. 나는 뭐 그런 감을 얻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모델. 모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LP를 이용을 할 거고, 케라스에서 이제 댄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케라스에 있는 댄스 레이어를 이용을 할 거고, 렐로 액티베이션과 드랍아웃을 추가로 넣어보겠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쓰는 게 시퀀셜 API인데, 시퀀셜 API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한 층 한 층 한 층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층 한 층 한 층 차곡차곡 쌓아간다. 뭐 그런 컨셉으로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개 레이어를 쌓을 거니까 여기다 2칸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먼저 해야 될 게 인풋은 28 곱하기 28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댄스를 쓰려면은 이게 한 줄로 쭉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펼쳐줘야 돼요. 펼쳐줄 때 쓸 수 있는 게 플래튼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인풋 쉐입이라는 걸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인풋이 28 by 28로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한 줄로 쭉 펴서 28 곱하기 28 하면 얼마죠? 700 얼마인가요? 네, 700 얼마짜리 한 1D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그 레이어를 쌓을 건데, 댄스 레이어를 이용해서 쌓아볼게요. 여기다가 뭐 이제 댄스 레이어를 쌓을 건데, 댄스 레이어에 들어가는 노드를 몇 개를 쓸 거냐, 그 다음에 댄스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드는 128개를 쓰고 액티베이션은 렐루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좀 더 뭐 크게 해도 되겠죠. 뭐 개수는 그냥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256을 써도 되고, 뭐 난 좀 더 작게 하고 싶다 뭐 32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댄스 레이어를 그래서 쌓았어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좀 해볼 건데, 드랍아웃 레이어가 있거든요. 이걸 넣으면 되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드랍아웃을 몇 퍼센트 정도 할 거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번 트레이닝 할 때마다 0으로 만드는 걸 많이 넣는 거고, 적게 할수록 좀 적게 하는 거고, 20% 정도를 드랍아웃 넣어볼게요. 0.2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댄스 레이어 하나 더 쌓아볼게요. 댄스 레이어를 쌓을 건데, 요 댄스에서 나올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10개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개수에 맞춰서 넣고, 그래서 10개로 넣고 액티베이션을 소프트맥스로 주면, 아까 그 소프트맥스라는 게 어떤 확률 분포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아웃풋을 하는 그 댄스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떤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이 위에 있는
요 그림 여기 위에서는 요 그림을 이제 저희가 케라스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퀀셜 API를 이용해서 이런 레이어들을 쌓아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뭔가 많이 뜨네요. 예. 잘 되시죠, 다들? 예. 쉽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스하고 옵티마이저, 매트릭 이런 걸 정의해서 모델을 컴파일을 할 건데, 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쓸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애담 쓸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는 tf.keras.losses 안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로스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직접 정해도 되는데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tf.keras.loss.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라는 로스를 갖다 쓰면 됩니다. 로스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냥 복부터 하는 게 오타가 안 나고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도 케라스에서 정의하는 그런 옵티마이저를 쓰면 돼요. 케라스 점 하고 애담 이렇게 써주면은 애담 옵티마이저를 쓰게 되고 옵티마이저에서는 뭐 러닝 레이트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뭐 이렇게 디케이하는 뭐 그런 속도도 정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이거 찾아가지고 도큐멘테이션 보시면 되고 저희는 러닝 레이트만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러닝 레이트를 0.001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배우고 싶다. 그럼 이거 좀 줄여도 되고요. 이거 늘려도 되고요. 난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러면 늘려도 되고. 근데 0.001을 쓰는 게 애담에서는 보통이고 이렇게 해서 러스하고 옵티마이저 정의를 한 다음에 모델.점 컴파일 안에다가 위에서 정의한 거 넣어주면 돼요. 옵티마이저, 러스. 매트릭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하면서 이게 뭐 잘 되는지 좀 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매트릭을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ccuracy를 저희가 매트릭으로 넣으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모델이 그러면은 컴파일까지 됐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저희가 모델.점 서머리로 해서 이 모델을 한번 우리가 레이어는 어떻게 돼 있고 뭐 파라미터는 어떤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델.점 서머리를 출력하면 레이어가 뭐 플래튼, 덴스, 드랍아웃, 덴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 숫자가 나오고 드랍아웃이나 플래트는 얘는 뭐 어떤 파라미터가 개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개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라미터는 없고 뭐 덴스 두 개만 지금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개 중에 3개 했어요. 모델 트레이닝 할 때는 모델.fi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되고 모델.fit 안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하고 레이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레이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에폭스 이 딥러닝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번 싹 훑는 거를 한번 싹 훑으면서 트레이닝 하는 거를 에폭이라 그래요. 그거를 몇 번 할 거냐 10번 하겠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옵셔널인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까 따로 트레이닝에서 20% 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넣어가지고 보면서 오버피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핏에 요 아웃풋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저는 히스트라고 줬어요. 히스트라고 주면은 이 모델 히스토리가 기록이 돼서 나중에 좀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돌려보면
저는 에러가 나네요. 아마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다 되시죠? 네. 네, 이게 트레이닝이 되면서 아까 처음에 있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제가 워크플로우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너무 쉽죠? 예, 너무 쉽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결과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히스트라는 거에다가 이 트레이닝 결과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히스트에서 로그를 가져다가 이 기록을 가져다가 시각화를 해서 트레이닝이 잘 되었나 보는 거예요. 히스트의 히스토리에 보면 어큐러시도 있고 벨 어큐러시도 있고 뭐 로스도 있고 벨 로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가져와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어큐러시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뭐 100%까지는 안 되고 한 60%, 70% 사이에서 좀 멈추는 것 같고 이건 특이하게 이제 밸리드 어큐러시가 트레이닝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네. 뭐 오버피팅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트레이닝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다만 성능이 한 70%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죠. 네. 이 MLP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좋은 모델은 뒤에 가서 배울 거고 MLP에서 이 정도 나오면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로스하고 벨 로스 같이 보는데 로스가 이렇게 쭉 떨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떨어져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죠. 그래서 트레이닝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점 이벨리에이터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트레이닝을 했는데 트레이닝 안 하고 그냥 이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이 결과를 잘 맞추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X 테스트하고 Y 테스트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큐러시가 얼마 정도 나오냐를 보는 거고 어큐러시하고 로스 이렇게 보면은 어큐러시 한 73% 정도 나오니까 뭐 오히려 밸리드보다도 좀 잘 나오네요. 네. 그럼 이거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지금 이거는 X 테스트, Y 테스트 있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레이블을 다 안 해놨어. 예를 들면은 뭐 옷 사진만 모았는데 사진마다 뭐 이렇게 사람이 보고서 뭐 티셔츠인지 신발인지 이런 거 안 하고 난 실제 사용하고 싶어요. 모델을 써서 이게 신발인지 뭐 옷인지 맞춰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모델 프리딕트라는 함수가 되겠고 이제 이미지만 주는 거죠. 이미지만 주고 결과를 받아오는 거고 이 결과가 잘 되는지 밑에 이제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플롯 이미지는 이미지를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고 그다음 플롯 밸류 어레이는 내가 예측한 이 모델에서 나온 확률 분포,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분포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 돌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 테스트 이미지가 뭔지 테스트 이미지가 보면은 풀 오버죠. 풀 오버라는 옷이고 파란색으로 나오면은 모델이 맞췄다.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못 맞췄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이 옆에는 이제 각 클래스별로 예측한 확률이죠. 그래서 티셔츠로 들어갈 확률이 뭐 예를 들면 낮고
그다음에 풀오버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드레스라고 예측할 확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가장 좋은 거는 얘만 좀 우뚝 솟아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0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아직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다, 모델이.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MLP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위에 거를 한번 반복을 하시는 건데, 데이터를 이제 사이파10이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 위에서 패션 앰니스트를 쓰셨던 거를 사이파10으로 좀 바꿔서 한번 그냥 반복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가 과제를 이거를 뭐 채점을 하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이게 뭐 한번 해보시면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금방 아실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잘 된 케이스를 골라가지고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귤러라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배치노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배치놈을 벌써 아시면 또 이제 고수시네요. 배치놈은 엄밀히 뭐 레귤러라이저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L2, L1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저희 레귤러라이저를 다루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모르시면 안 하셔도 되고, 예. 혹시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면은 해보셔도 되고요. 레귤러라이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해봐도 되는데 이거 꼭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데이터셋. 어, 예, 데이터셋 불러오는 거 여기 로드 데이터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오면은 앞에가 트레이닝, 뒤에가 테스트 나오고, 예.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 예, 먼저 이제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패션 앰니스트 받아온 다음에 패션 앰니스트 점 로드 데이터 하면은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X, Y 이미지 레이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밑에는 저희가 밸리드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GPU를 사용하고 싶은데 텐서플로우는 엔비디아 GPU밖에 사용이 안 되나요? 김동윤님은 어떤 GPU 쓰세요? 뭐 인텔이나 뭐 AMD 이런 걸 쓰세요? 인텔이 이 보통 후다로 지원은 뭐 원활하게 되는데 후다 말고는 지원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만 돼요? 네, 오픈CL 뭐 이런 것도 안 되나? 음, 어, 예, 뭐 이제 대부분 엔비디아를 쓰고 있어가지고 예, 약간 독점이죠. 예, 이쪽에서 엔비디아 독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언젠가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러면 이거 과제 한번 해보시고요. 헷갈리네.
과제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세션 앰리스트는 인풋 쉐입이 28 곱하기 28이었는데, 사이 파트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에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 그래서 조금 달라요. 뭐, 플래튼을 쓰면은 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인풋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서, 코드를 짜셔야 된다. 이 정도 주의사항 드리겠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실습 코드.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게 시퀀셜 API거든요. 근데 이제 펑셔널 API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텐서플로우에서. 뭐, 시퀀셜은 가장 간단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시퀀셜만 쓸 수는 없겠죠, 저희가. 왜냐면 이건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나가는 개념이라서 정확히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내가 좀 이렇게 팬시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최신 논문에 나온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은 걔네들은 뭐 인풋도 여러 개 받고 아웃풋도 뭐 여기저기 갖다 꽂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퀀셜만 가지고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펑셔널 API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이 모델을 펑션 형태로 정의한다고 해서 펑셔널 API고 모델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보시면은 이 시퀀셜 같은 경우는 인풋이 들어와서 그냥 차근차근 해서 아웃풋까지 그냥 한 줄로 쭉 가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펑셔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풋이 들어와서 통과하고 다음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로도 가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도 되겠죠. 건너뛰어서 아웃풋으로 바로 간다든지 인풋이 뭐 여러 개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훨씬 유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유명한 모델 중에서 뭐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레지넷 같은 경우 스픽 커넥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 레이어에서 나온 게 다음 레이어로도 가지만은 이게 몇 개 건너뛰고서 이 두 개 통과한 결과하고 합쳐지는 뭐 그런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인셉션 모듈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나와서 여러 개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 레이어들을 통과를 하고 이게 다시 합쳐지는 뭐 그런 구조도 할 수 있고 시퀀셜로 이게 안 되겠죠? 왜냐면 뭐 요 가운데 것만 하거나 아니면 뭐 왼쪽 줄기만 타거나 이렇게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퀀셜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펑셔널을 좀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펑셔널 말고도 뭐 나중에 더 복잡한 뭐 구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펑셔널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중에 그 프랙티스 케라스 모델이라는 거 있거든요. 프랙티스 케라스 모델. 이거 한번 열어주시고 먼저 이거 Shift 엔터 쳐서 필요한 것들 임포트 하시고 다음에 이거 아까 했던 시퀀셜이에요. 시퀀셜에다가 뭐 댄스 3개 쌓는 뭐 그런 예시고요. 어? 죽었지. 그자.
그다음에 시퀀셜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먼저 이게 시퀀셜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여기다 그냥 add를 해서 그냥 하나씩 넣어주셔도 돼요. 소소한 팁이고 그다음에 펑셔널로 넘어갈게요. 펑셔널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레이어의 결과를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를 어떤 변수로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레이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게 인풋이다.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되고 여기에다가 인풋을 넣은 거예요. 인풋을 넣은 게 또 결과가 되고 이 결과를 가져다가 또 다음 레이어에 인풋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tf.keras.model 하고서 인풋은 뭐다? 인풋은 인풋이었고 아웃풋은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보면은 위에 거랑 뭐 다른 게 뭐냐 뭐 비슷한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다른 구조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걸 해볼게요. 먼저 레지듀얼 커넥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은 특정 레이어의 아웃풋이 이 몇 개 통과하지 않고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인풋 들어와서 댄스 통과한 게 뭐 이쪽으로 또 가지만은 그냥 난 몇 개 스킵하고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각 댄스마다 노드가 100개가 있고 렐루 액티베이션에 쓰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댄스 이거 좀 키우자. 어. 그래서 먼저 인풋이 들어와서 댄스를 한번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댄스를 한번 넣어줄게요. 댄스를 넣어주고 노드는 항상 100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렐루라고 했죠. 이것은 인풋을 얘를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을 뭐 아무렇게나 정의하면 돼요. x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한 거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요거를 한 건데 요게 이쪽으로도 가지만 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떼놓을게요. 그래서 이 댄스에서 나온 아웃풋을 숄컷이라는 걸로 따로 떼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걸 따로 떼놓은 거고 그 다음 왼쪽 거를 이제 해볼게요. 왼쪽 거는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은 레이어로 정의를 했으니까 100개 노드를 가지고 액티베이션 밸류를 쓰는 거. 그 다음에 X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1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얘를 X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네, 똑같이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쇼컷이에요. 이제 둘이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add라는 연산을 할게요. 그래서 케라스의 add라는 연산으로 하고 그래서 x하고 쇼컷 이렇게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로 해도 되고 x 더하기 쇼컷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네.
이건 이제 아웃풋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인풋이 들어왔고 여기 댄스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 숏컷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댄스를 두 번 통과하는 거를 x로 가져가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x하고 숏컷을 더해줬다. 그게 이제 최종 아웃풋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레지넷이라는 게 뭐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뭐 실제로는 뭐 다른 디테일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인풋, 아웃풋 넣고 정의를 하면은 레지넷 모델을 만들었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각화인데요. 예. 요거는 뭐 꼭 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설치해서 클론 모델 해가지고 위에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실 제가 이걸로 만든 다음에 위에다 붙여놨습니다. 네. 이런 시각화를 가능하다. 되세요, 잘? 음. 어, 그래서 우리가 레지넷 해봤고, 그다음에 인셉션을 할 건데, 뭐 디테일한 건 똑같아요. 노드게스 100개, 뭐 렐로 액티베이션 쓰는 건 똑같은데, 구조가 인풋이 들어와서 댄스 통과한 다음에 이번에 3개로 나눠지고 3개가 각각 통과한 다음에 다시 모이는 뭐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인풋하고 댄스는 있어요. 요 인풋하고 댄스는 한 거고 이제 요 X1이 3개로 나눠져야 되겠죠? X1이 3개로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요 댄스 이렇게 하고 X1을 넣고 얘를 X1 1-1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맨 왼쪽 걸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데, 인풋은 똑같은데, 아웃풋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얘를 2라고 할게요. 세 번째가 이렇게. 그럼 지금 X1, 1은 이거고, X1, 2, 1은 이거고, X1, 3, 1은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나눠서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각 이제 X1, 1, X1, 1, 그다음에 2, 1, 3, 1을 각각 댄스를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댄스 레이어를 통과시킬 건데 이번엔 얘가 인풋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그럼 얘는 X1 번째, 두 번째 레이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또 가운데 걸 인풋으로 받아야 되니까 얘를 인풋으로 받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세요. 세 번째 것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3으로만 바꿔서. 네. 그럼 x1이 처음에 나와서 x1이 이렇게 세 개에 다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이 다음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 개를 합쳐야 돼요. 합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concatenate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10개, 10개, 10개 있다. 그러면 이걸 30개로 만드는 그걸 concate이라고 합니다. concatenate 레이어를 할 거고 시스는 -1로 할게요. 그래서 요 세 개를 concate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concate를 해서 x라고 놓고 위에 보면 또 flatten이 있는데 flatten 한번 해주고 다시 dense dense 네. 예, 마지막 덴스 레이어는 소프트맥스를 써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10개로 해볼게요.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이거를 이제 아웃풋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인풋 아웃풋은 이제 케라스.모델에 모델에 넣어주면은 모델 정의가 끝난다. 네. 예. 얘기하십니다. 네, 다 하신 것 같고, 모델 구조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 위에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컨캣이랑, 예를 들면 10개짜리랑 A랑 10개짜리 B가 있어요. 컨캣은 A랑 B를 붙여가지고 20개로 만드는 거고, add는 뭐 A의 뭐 첫 번째 값이 뭐 1이고, B의 첫 번째 값이 3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더해가지고 4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값을 더하는 거랑 얘를 그냥 나열을 시키는 거랑 다른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시고 좋네요,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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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텐서플로어에서 하는 게 그래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 이 애드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어, 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텐서플로어 연산을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건데 더하기로 하면은 얘가 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잘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네. 그쵸. 예. 안에서는 뭐 그래프도 똑같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이 그림 그리는 거는 뭐 그런 좀 그런 거 세부적인 것까지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텐서플로우 1 같은 경우는 저 애드 같은 것도 다 뭐, 다 정의를 해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를 해도 되고 좀 많이 편해진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쉐어링 레이어인데요. 좀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네. 인풋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제 요 댄스 레이어는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쉐어할 레이어를 정의를 했어요.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걸 정의를 했고 인풋이 여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레이어를 이거 쉐어해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인풋이 들어와서 댄스 한번 통과해야 되니까 네, 인풋 1번은 통과를 해서 x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쉐어하는 레이어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고 이걸 x1 넣을게요. 한 번 더 똑같이 이거는 x1으로 네, 인풋이 들어와서 쉐어 레이어 통과한 다음에 다시 댄스 통과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렇게 해서 아웃풋이 또 있구나. 아웃풋 아웃풋 1 예. 그래서 아웃풋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모델 1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델 1은 뭐 인풋 들어왔는데 레이어 쉐어 통과하고 그다음에 다시 댄스 레이어 통과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모델 2도 모델 2번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1만 2로 바꿔주면 됩니다. 인풋이 2번이 들어와서 2번으로 가고 같이 레이어를 쉐어하면서 가는 얘는 이 아웃풋 2번이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구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멀티모달 같은 게 되겠죠. 뭐 이미지도 들어오고, 뭐 또 뭐 소리도 들어오고, 뭐 NLP 텍스트도 들어오는 경우에 뭐 이런 걸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다. 최종 모델은 인풋 2개, 아웃풋 2개 나오는 그런 모델로 구성할 수도 있다. 네. 밸런스 좀 쉽다. 지금 이 파일에서 선언한 순서. 요거 숫자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마다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네임 해가지고 좀안 떴을 때. 네임 하면은 뭐 내가 뭐 건도 왜 이름 건도 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름 안 주면 그냥 순서대로 1, 2, 3, 4 가는 거죠. 네.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과제가 또 있습니다. 간단한 레지넷 구현. 과제가 원래 더 어려웠는데 제 첫 시간인 걸 감안해서 쉽게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레진에 34 구현하는 거였고, 뭐 중간에 뭐 스트라이드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바꿨고, 레진에 뒤에 숫자 붙은 거는 레이어가 11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1개짜리 모델 만드는 거고, 여기 밑에 구조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한 거를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진 블락이라는 걸 따로 정의해서 했는데, 요 레진의 구조가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그냥 재활용을 하자.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콜랩에서는 사진이 제일 많아요. 잠깐만요. 이 사진 안 나와요? 다 안 나와요? 왜 사진이 안 나오지? 사진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사진이 안 나오는지 몰랐네. 채팅. 예, 그러면 이거 넘어갈게요. 질문 더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핸들링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 하면 할수록 이쪽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데이터 다루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노가다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좀 잘못돼도 티가 안 나요. 모델 잘못되면은 뭐 이렇게 뭐 트레이닝 안 되고, 뭐 이렇게 에러 나고 그러는데 데이터 좀 잘못 만지면은 트레이닝은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네. 일단 PPT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잘하는 게 또 중요하다.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어렵다. 모델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고, 실제 뭔가, 지금은 토이 데이터셋 굉장히 가공도 잘 돼 있고, 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그런 걸 쓰니까 좀 편하지만은, 나중에 뭐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거나, 실제로 스킵된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에서 API를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것만 쓸 필요는 없고, 뭐 다양하게 오픈CV나 넘파이, 필로우, 사이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전처리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다 뭐 이미지 처리하는 건데, 그 뭐 NLP 태스크 하는 것도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텐서플로우에 있는 API들을 소개를 할게요. 먼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API가 있어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아까 썼던 게 이제 케라스 데이터셋 API인데, 요거는 뭐 패션 애미스트, 뭐 사이파 10, 뭐 또 뭐 있지, 뭐 SVHN 뭐 이런 것들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을 좀 쓰기 편하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는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같은 것도 다 레이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델에 뭐 사전 레이어처럼 넣을 수 있게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뭐 쓰기는 편하겠지만 좀 아무래도 자유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딱 정한 포맷에 맞고 내가 이제 이거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맞는 그 레이어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또 제공하는 게 이제 케라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그 모델 트레이닝 할 때 데이터를 이제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쓰면은 이 모델의 데이터를 그냥 계속 밀어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오그멘테이션, 뭐 뒤집고, 뭐 돌리고 이런 것들까지 좀 해서 준다는 거죠. 데이터를 밀어 넣어줄 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뭐 그림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안에 데이터만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플립, 로테이션, 크롭 같은 거 해서 모델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F 데이터 API가 있는데 얘를 좀 공식으로 쓰라고 해요. 그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걸 쓰는 게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써보면은 이게 조금 사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용성은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이걸 쓰면 최적화는 잘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모델에 밀어 넣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 실제로 해보면은 뭐 GPU에 이제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GPU가 이제 돌았다가 뭐 좀 쉬고 쉬었다가 돌았다 쉬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좀 고급 기술인 거예요, 사실. 고급 기술인 거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써놨는데 tf.data.dataset은 이제 tf 데이터의 API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안에 뭐 메소드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이게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모듈인데 그러니까 keras.dataset하고도 또 다른 거고 요 tf.data.dataset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말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음. 그 다음에 요거 맵 같은 경우는 요 TF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벡터 연산을 해요. 벡터 연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 맵 같은 걸 써서 어떤 내가 함수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걸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냥 뭐 더하고 빼고 이게 좀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네. 연산 같은 게 자유롭지 않고 tf.py 펑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tf.data.dataset 요거는 무조건 텐서 연산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파이썬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런 걸 하고 싶으면 tf.py 펑션으로 래퍼를 시킨 다음에 써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진입장벽이 있다. 네. 최적화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좀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예, 하나 남았죠? 네. 마지막 노트북이고 프랙티스 데이터 디스트라는 노트북입니다. 요 위에는 뭐 그냥 혹시 에러 날까 봐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뭐 되면 상관없고요. 케라스 데이터셋 아까 해봤죠? 요거 keras.dataset 데이터셋 뒤에다가 데이터셋 이름 붙여가지고 데이터 로드 해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라스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래.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버전이 뭐 2.1, 2 뭐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한 2.5 정도 이상은 돼요. 콜앱에서는 아마 뭐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keras layer experimental preprocessing 하고서 리스케일링, 뭐 랜덤 플립, 랜덤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리스케일링, 랜덤 플립, 로테이션 넣어보면
아까 시퀀셜에서 레이어 쌓듯이 쌓는 겁니다. 프리프로세싱 하고, 잠깐만요. 네. 프로세싱 하고, 그 다음에 리스케일링. 리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2.0 줍니다. 그래서 뭐 255분의 1로 나눠주겠다. RGB가 0에서 255 사이로 넘어오니까 그 숫자로 들어오니까 걔를 0하고 1 사이로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플립. 여기까지는 똑같고 하고 이 안에다가 호라이존탈 넣어도 되고 호라이존탈 and 버티컬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럼 랜덤 확률로 좌우로도 뒤집고 위아래도 뒤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 로테이션 하고서 여기다 이제 여기 써놨지만은 2파이 곱하기 20% 그럼 20%를 넣어주면 돼요. 네, 20%만큼 360도에 20%만큼 돌리겠다. 랜덤하게.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모델 만드는 것처럼 이 프리프로세싱을 추가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해 준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뭐 색다른 뭐 오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지금 넣어줬어요. 그래서 전체 모델에서 오그멘테이션이 그냥 앞에서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했고, 요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 건데, 이건 펑셔널로 이제 하는 거죠. 펑셔널로. 지금 트레인을 할 때는 오그멘테이션을 뭐 플립도 하고 로테이션도 하는데, 밸리드에서는 뭐 그런 걸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걸 쓰면은 그 작업을 해줌과 동시에 리스케일 그리고 리스케일 플립 뭐 이런 것들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 받아온 다음에 요걸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넣어볼 건데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넣어줘요. 리스케일, 그리고 버티컬 플립, 여기서는 로테이션을 할 때는 디그리로 넣어줘야 됩니다. 디그리로 넣어주는 거고 아까 2파이 곱하기 20% 하면 72도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넣을 수 있어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더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데이터젠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데이터젠 점 플로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위에서는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어그멘테이션을 뭘 할 거냐 정의를 해준 거고 이 플로우를 할 때 실제 데이터를 뭘 쓸 거냐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 셔플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실제로 이터레이터로 만드는 거죠. 하나하나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하면은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뽑아서 본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시각화하는 거고
모델은 그냥 뭐 일반적인 모델 정의를 했고, 실제로 쓸 때 어떻게 쓰냐? 그럼 모델.fit 안에다가 아까 우리가 xtrain, ytrain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이번에는 datagen.flow로 넣어주면은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된다. 근데 데이터 하나씩 나오면서 위에서 정의한 어그멘테이션이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채팅. 여기 필수를 할때 예.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제너레이터를 인자로 제너레이터 수도 있고 아, 예, 그쵸. 예. 네. 하는 방법을 좀 네. 원래 API는 같은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어그멘테이션을 넣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원래 거에다가 제너레이션 어그멘테이션 하는 것까지 더해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는 똑같아요. 데이터는 똑같고, 예, 개수는 한 에폭당 들어가는 데이터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효과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몇 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어그멘테이션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몇 배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에폭이, 그러니까 1에폭에 들어간 거랑 2에폭에 들어간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 데이터 API 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tf.data.dataset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걸 소개를 할 건데, 요거를 하기 앞서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모듈을 임포트를 할게요. 요거를 쓰게 돼 있어요. 이 tf.data.dataset은. 그래서 일단 이거 설치를 하시고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하시고 뭐 콜앱 쓰시면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tfds라는 이름으로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fds에서 얘도 로드가 있어요. 로드가 있는데 아까 케라스에서 불러온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 이름, 그다음 스플릿 정의, 셔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건을 줘서 받아올 수가 있고 받아온 결과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하고 테스트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인포도 같이 줘요. 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뭐 사이즈는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여기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을 tf.data.dataset API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인 사이즈나 벨 사이즈 같은 것도 뭐 이렇게 ds info에서 불러와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take라는 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사이즈만큼만 받아와서 트레인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스킵을 하면은 이
숫자만큼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사이즈만큼 스킵하고 나머지를 밸리드로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인 밸리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예, 아마 하시면은 이게 아마 다운로드 될 거예요. 데이터가. 사이파템 데이터 다운로드 될 거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받아와서 뭐 밸리드 트레인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있어. 순서대로 가는 페이크 스킬. 순서대로? 네,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예열이 되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트레인 사이즈만큼 끊어서 트레인으로 나머지를 내비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트레인 사이즈만큼만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트레인 사이즈만큼만 스킵을 하겠다. 그러면 불러올 때마다 무작위로 분석. 불러왔을 때 셔플을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셔플 돼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서는 고정이죠. 네, 여기서는 고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S 트레인이라는 거를 트레이닝 셋으로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RGB는 0부터 255까지니까 얘를 0에서 1까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이미지라는 함수를 만들고 요거를 이제 맵으로 씌워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텐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해주겠어. 그래서 이미지하고 레이블 여기가 들어오는데 이미지에만 하면 되죠. 우리가 네, 레이블은 할 필요가 없고 이미지 나누기 255.0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사실 정수기 때문에 이 타입 캐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ype.cast 다음에 레이블은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네. 이미지 레이블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 레이블이 똑같이 나가는 형태로 근데 이미지는 255로 나눈 상태로 나가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함수지만은 맵이 됐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싹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비슷하게 또 해볼 건데 맵을 이용을 해서 로테이트를 할 거예요. 로테이트를 할 건데 이 로테이트라는 함수는 텐서 연산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tf 파이 펑션이라는 걸 써서 파이썬 펑션을 또 한 번 더 래핑을 해서 적용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맵 안에 tf 랜덤 로테이트라는 걸로 지금 매핑 펑션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또 랜덤 로테이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랜덤 로테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쓰듯이 비슷하게 파이썬 펑션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d 이미지라는 패키지에 로테이트를 써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그래서 nd 이미지라는 거는 이 사이파이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고요. 여기에서 로테이트라는 거 하면 이미지를 로테이트를 해줘요. 여기서 정한 각도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에서 30 사이 중에 아무 숫자나 골라서 로테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결과를 다시 이미지로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랜덤 로테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정의된 함수고 얘를 지금 텐서 연산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tf5 펑션이고요. 요거를 다시 맵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에 적용을 시킨다. 이런 플로우로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플립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로 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이건 시각화고요. 로테이트가 잘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TF 데이터 이 API에서는 효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캐시, 배치, 프리배치, 셔플. 캐시라는 거는 데이터를 다 메모리 올려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메모리 올려놓고 하겠다는 거고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은 다 안 올라가겠죠. 네, 근데 우린 토이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라가요. 캐시. 그 다음에 배치는 한 번 모델에 넣을 때 미니 배치 사이즈를 뭐 얼마로 하겠다 이런 거고 프리패치라는 거는 우리가 모델에서 뭔가 돌아가는 동안에 데이터를 미리 불러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리패치도 해주면 좋겠죠. 네, 프리패치 해주면 좋겠고 셔플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뭐 섞겠다. 뭐 데이터를 순서대로 무조건 순서대로 하는 법은 없으니까 데이터를 섞어서 하겠다. 뭐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메소드 형태로 뭐 체이닝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셔플, 배치, 뭐 풀 배치 이렇게 해서 뭐 이거 한 줄로 해도 되겠죠? 풀 배치를 뭐 여기다 안 쓰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핏 안에다가 DS 트레이너로 넣어주면은 트레이닝이 똑같이 된다. 그 다음에 파일이 있을 때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모았어요. 직접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서 뭐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다 받아와서 하면 됐는데 좀 이렇게 좀 막막하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예를 들면 플라워라는 플라워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운받아오는 코드고 이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메인 디렉토리 아래에 각 클래스별로 이미지들을 모아놓는 거죠. A는 요 안에, B는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그럼 이게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얘는 데이지고, 뭐 얘는 튤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keras.preprocessing.image.data set from directory라는 걸 쓰면은,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tf.data.dataset 클래스로 구성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가 있는 폴더만 여기다 넣어주고 나머지 옵션들을 주면은 데이터셋을 알아서 구성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서브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브셋 트레이닝 있고 서브셋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뒤에 나머지는 다 똑같죠. 들어가는 게. 그러면 트레이닝으로 하면은 20%를 제외한 거를 아웃으로 주고 일단 밸리데이션을 하면 20% 마지막 20%만 밸리데이션으로 줘. 데이터셋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나눌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TF 데이터셋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써서 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로를 직접 줘가지고 파일을 다 리스트 형태로 받아오는 거예요. 리스트 형태로 다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보시면 좀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하고 리스트 DS에서 파일 리스트에서 각 이미지 읽어와가지고 레이블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와 레이블을
뱉어내도록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 설명은 자, SDS에서 parse image라는 걸 맵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파일 네임을 우리가 지금 리스트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각각 하나하나의 파일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요거의 어떤 파일명을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블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명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각 파일을 읽어가지고 요거를 원하는 형태로 텐서 형태로 이제 내뱉어주는 뭐 그런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제공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고 지금 또 이미지만 했는데 나중에 뭐 텍스트라든지 뭐 시계열 데이터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것들은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스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든지 뭐 TF 레코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오버했네요. 예.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시간 좀 맞추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질문. 예. 예. 아, 그것도 있습니다. 서브 클래싱 하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하지는, 우리 실습에서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 오늘 빈칸 채운 실습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진 안 나온다는 거, 네, 사진도 같이 올려드리겠고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ETL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은 가급적 공개로 올려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기록 중이지.